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가 정신이란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창업 성공 사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라는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학교는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동아리 활동을 좀 했어요. 예, 밴드 활동을 좀, 동아리 내내, 그 대학생 활동한 내내 그 4년 동안 밴드에서 기타하고 드럼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도 지금 CEO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 군대를 갔는데 카투사라고 미군하고 같이 미군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부대에 있어요. 그 카투사의 그 전방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굳이 남자분의 경우에는 해외 어학연수를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카투사 지원하면 토익 800점 이상 하면 이제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뺑뺑이다 보니까 이건 복걸복이죠. 어쨌든 되면은 2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LS전선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LS전선 제가 구매팀에 한 3년 있었고, 국내 영업팀, 그 조선소 알아요? 배 만드는 조선소, 거제도에 있는 그 삼성중공업에 한 3년 동안, 5년 동안 제가 케이블을 팔았습니다. 전선이니까 케이블이겠죠. 케이블을 매월 한 50억씩 팔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한 거다기보다 멋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배들이 읽어놓은 것들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마라톤도 한 42.195를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뛰어봤어요. 그때 4시간 반, 뭐 기록은 좋지 않은데 그랬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봤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외 영업을 그리고 한 3년 정도 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의 휴스턴 중심으로 제가 영업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창업은 201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7월 달에 했는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기업가 정신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제품 개발과 이제 각종 사회봉사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 주역들이신데, 그런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주위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회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그 연탄을 아세요? 연탄? 네, 연탄은 요즘 안 쓰는데 거의 쓰는 가정이 없어요. 뭐 쓰는 가정도 있지만, 그 연탄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연탄을 그 석탄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숯을 이용해서 연탄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참 개발을 할 때 이제 숯가루를 막 갈고 이럴 때 모습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갈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정도 각오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빵을 굽거나 이런 제빵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뭔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이제 3가지 갈래길에 서겠죠. 창업을 할 거냐, 아니면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더 공부를 할 거냐. 이 3가지 진로에 크게 아마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든 이렇게 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든지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왜 넣냐면, 이 시간에는 좀 물론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그 전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시간에 자야겠다 그러면은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억할 세 가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만의 역사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 때 그 길이 이제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죠. 사회를 해치고 뭔가 누군가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뭐 나만의 길을 가는데 나는 뭐 아주 위대한 살인마가 될 거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길을 가지 말되 올바른 길을 가되 나만의 길을 만들어서 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길이 틀린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 이상의 무궁한 그런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여러분만의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분 삶의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말 그대로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뭐 대기업에 입사해서 뭐 그렇게 그 길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 길을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옳은 길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 도전이라는 것은 크게 없었던 거죠. 제 삶에. 그래서 그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무언가를 배웠고 무언가를 또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창업을 하면서 더욱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정답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공부가 뭘까요? 공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는 뭐죠? 책을 읽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국영수를 배우고, 그죠? 그 외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을 배운다든지 음악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책을 읽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공부의 이제 그 어원이 이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쿵푸라는 단어가 이제 공부라고 해요. 영어. 쿵푸가 뭔지 알죠? 쿵후. 뭐 이렇게 뭐 무도 같은 거죠. 그런 거잖아요. 중국의 전통 무예. 그게 이제 쿵푸라는 건데 그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공부가 막연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뭔가에 자기가 열심히 꾸준히 뭔가를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책을 읽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게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이 삶의 이치를 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전해라, 도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떠한 큰 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라는 친구분 있나요? 큰 도전. 남들이 하지 않았던 도전을 해봤던 적이 있다. 있나요? 있습니까? 친구분? 없어요? 네. 누군가는 있을 텐데 아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여러분 나이 때에는 큰 도전을 많이 직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도전하는 거. 지금 나이대에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죠. 도전이라는 걸. 그래서 도전을 못하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번지 점프를 하고 싶다. 근데 번지 점프를 하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번지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번지 점프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해본 사람은 다음에 또 뛰어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그걸 이제 뛰어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도전을 해본 사람은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그와 비슷한 도전이나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할 때 더 도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래서 도전은 작은 도전이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도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운칠기삼. 사업을 하다 보면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운칠기삼이 무슨 뜻이냐면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중에서 운 때문에 이게 그 성공할 확률이 70이고 자기의 재능이나 기술이 30%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는 운 7, 기 3도 아니다. 운 9, 기 1이다. 운이 90%고 나의 재능이 10%다. 나의 노력이나 재능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해요. 운이 100%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아무리 운이 높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 3, 기 1, 자기의 노력은 분명히 그거는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전하기로 했으면 도전만 하고서 예를 들면 번지점프에서 그냥 도전하려고 딱 했는데 그냥 내려와. 그거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이니까 무서워서 내려오면은 그것도 도전이긴 도전이죠. 실패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끝낼 거냐 이거예요. 뭔가 뛰어내렸을 때 그 희열,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을 한번 느끼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도전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해보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그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전하고 관련된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석이 이제 몇 센치만 딱 파면 보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저걸 파기 위해서 한 몇 개월에서 몇 년을 팠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파고 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얼마 남겨두지 않고 조금만 파면은 이 자기 금은보화를 이제 거머쥘 수 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업가 정신? 이란 단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기업가 정신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이 뭐냐면 일단 기업은 뭘까요? 기업은 뭐 하는 곳일까요? 기업은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회사이기도 하고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목적은 뭘 위해 있는다? 돈을 벌기 위해 있어요. 돈.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에요. 이윤을 이제 좋은 말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가는 뭘까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이겠죠. 말 그대로. 근데 이윤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무조건 하면 창출이 될까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기업가는 혁신가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혁신. 근데 혁신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혁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창조, 새롭게 뭔가를 바꾼다, 창조한다, 그리고 좋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게 혁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 창조라든지 아니면 좋은 변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바꾼 어떤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제 고객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 목적의 그 이윤 창출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뭘까요? 기업이라는 단어와 기업가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럼 기업가 정신은 말 그대로 그런 정신, 맞아요. 그런 돈을 벌기 위한 정신, 그런 정신이나 자세를 얘기하는데 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결국은 종합해 보면 혁신을 통한 이윤 추구와 플러스 사회적인 책임을 기업가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 책임을 왜 가져야 될까요? 굳이 돈만 잘 벌면 되지. 왜 굳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은 올바른 길을 가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건 사회적 책임이 그러면 뭐냐? 사회적 책임은 이게 뭐죠? 이게 다 도로잖아요. 도로고 이거는 이제 그런 교각이죠. 다리. 이런 거 이제 철도. 이런 거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이 뭐죠? 이런 것들은 누가 이걸 해주죠?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걸 해주죠. 기업들에서 물론 투자는 하지만 정부에서 주도로, 나라에서 주도로 이런 데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두가 함께 쓰는 거니까. 모두가 함께 필요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돈에만 심취해 있고 돈만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좋은 재료를, 음식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싼 재료를 쓰기도 할 거고, 뭐 그렇겠죠. 그러면 그 영향은 결국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연 같은 걸 막 내뿜을 수도 있고, 이렇게 폐수를 막 강에다 그냥 이것도 막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깨끗하게 막 돈 아끼려고, 그 처리 비용 아끼려고 폐어 오수를 막 바다에 버려요, 강이나.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이런 폐기물을 막 버리는 거죠, 강이나 바다에. 그리고 뭐 토양에다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매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대기가 막 이렇게 스모그가 발생하고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지금 도로 위에 어떤 노인분이 뗏목을 이렇게 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지구의 온실가스가 막 자꾸 많이, 이제 왜냐면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쓰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거죠. 이렇게 또 가뭄이 오기도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물고기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물고기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잘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연도 잘 가꾸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 내가 문제점이 있어야지만 거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러한 우리의 인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문제점만 인식하고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다 책상에만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변화가 올까요? 뭔가 세상에 변화가 오지 않죠.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기업가라면, 기업가를 꿈꾼다면, 아니면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곳에 나만의 일을 하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공부를 하려면 책을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려고 책만 딱 내놓고 책만 바라보고 있으면 공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책을 꺼내서 책을 읽고, 책에서 모르는 것들은 또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백과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도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도전들. 이분이 누구죠?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게 이제 아이폰 1인데 이 아이폰 모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폰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핸드폰을 썼죠. 그냥 기본적으로 통화되고 그냥 여기에 화면에 이제 저장 그 핸드폰 번호라든지 기본적인 게임할 수 있는 이런 걸 썼지만, 이 차이가 뭐죠? 이 둘의 차이가? 터치도 있고 가장 혁신적인 게 뭐였죠? 인터넷이죠. 인터넷. 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한 거죠. 핸드폰에 인터넷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혁신이라는 거죠. 혁신. 이거는 뭐죠? 삼성 갤럭시 1이에요. 갤럭시 1은 여러분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혁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폰이 나왔었고 삼성은 그걸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혁신은 아니에요. 모방에 가까운 거죠. 이 친구가 누구냐면 잭 안드라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 나이 또래에 그런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마 중학교 14살 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인데 이 친구가 여기 보면은 췌장이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췌장이 위하고 뭐 이런 장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워요. 숨겨져 있으니까. 아무리 MRI 이런 걸 써도 발견되는 확률이 극히 적다고 해요. 이런 MRI를 쓰거나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삼촌이 진짜 사랑하는 삼촌이 이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 슬픔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이 친구가 문제점을 인식한 거예요. 왜 췌장암의 초기 발병 확률이 높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구글하고 위키피디아에서 계속 찾아봤어요. 췌장암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메소텔린과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면 아주 값싼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창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도전을 해야죠. 도전.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대학들 200여 곳에 메일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자기가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를 지원해 줄 분이 있나요? 하고서 보냈는데 199곳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거나 거절의 답변이 왔지만 딱 한 곳에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회신이 왔어요. 오케이, 좋다. 이거 와서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분이 이 친구가 몇 달 못 견디다가 결국은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이 숫자 168, 26,000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168배가 싸고 26,000배가 빠른 조기 진단을 그만큼 기존에는 몇 시간 걸리던 거를 이 친구 단 몇 분 만에 이거를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8배나 싸요. 이 친구가 만든 거는 40센트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장당 아마 몇백 원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80만 원, 90만 원 이 진료 받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이 친구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얘기했듯이 이게 정글이에요. 정글 탐험을 누군가가 간다고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간다고 그러면. 정글에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누군가가 탐험하기라. 여기에는 이제 누군가가 또 독성을 가진 뱀에게 몰릴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여우나 늑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잘못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정글 탐험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 정글 탐험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결국 이렇게 조그만 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 길들이 생기면 이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죠. 내가 그만큼 누군가가 간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이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큰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큰 길이 생기면 이제 누구든지 쉽게 가지만 처음 그 길을 갔던 사람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도전이 이루어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느냐?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공부만 할 때는 책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변화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가능성이 0보다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피의 법칙이 아나요? 머피 법칙? 머피 법칙이 뭐예요? 머피 법칙이 뭔지 아는 사람은 다 알 테고 그러면은 머피 법칙은 내가 뭘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일이 꼬이고. 줄리의 법칙은 뭘까요? 혹시 줄리의 법칙 아는 친구 있나? 줄리의 법칙. 네? 일어나는 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비슷하지만 확실히 그 정답은 아니에요. 비슷해요.
이 친구분. 하느님마다 잘 되는데 이 뭐가 빠졌어요. 아무튼 잘 되는 건 잘 되는 건 맞아요. 예전에 우리 누군가 그랬죠. 7.8이 비슷하긴 한데 뭔가 예 저기 손 좀 있네. 정답 아시나요? 네. 정말 그 정답을 해주고 싶네요. 자, 한 번만 더. 네? 안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균리의 법칙은 뭐냐면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균리의 법칙이에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게 균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뭔가 도전하면 확률은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반복할 때 그 확률은 10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여러분 알잖아요. 자전거 대부분 다 타잖아요. 자전거 처음 탈 때 어때요? 네? 네 발로 배우죠. 네 발로 이렇게 네 발 자전거로 배운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두 발 자전거 이제 타면서는 뒤에서 누군가가 이제 잡아주죠. 넘어지지 않게.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넘어져. 그렇게 해줄지라도 결국은 넘어진다고 이렇게.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평생 못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전거를. 넘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뭔가 해낼 수 없다. 뭔가 그 학교에서 소외받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당하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대로 왕따로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스스로 뭔가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고등학교 때 소위 이제 말하는 왕따였는데 그 왕따 되면 정말 슬퍼요. 어떤 정도냐면 밥을 혼자 먹으니까 되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몰래 저기 나가서 운동장에서 막 밥 먹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막 학교 갈 때마다 맨날 울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오히려 내가 강해지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강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에서 왕따를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이 극복함으로써 더 성장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이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관심도 보여주고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 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거지만 지혜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거. 예, 활용이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그림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반 자르자고 그랬죠. 반 자르자고 그러니까 한 어머니는 자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어머니는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울면서 막 절대 저 여자분에게 주고 절대 저 아이는 자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국 판정을 했죠. 분명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다. 그렇게 판결을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모성이에요. 맞아요.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에게는 그게 어떤 어머니건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모성애가 있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알았으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적용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그런 것들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하면 그러한 이제 뇌에 있는 노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자꾸 생각하고 반복하면 그런 노드가 개발이 돼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더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그 미래에 희망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 있을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나는 뭐 멋진 탤런트가 되고 싶다.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겠지만 과연 그 꿈은 왜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그 꿈을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군가 여기 있는 학생은 혹시 꿈이 있습니까? 뭐가 되고 싶은 장래 희망?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다. 아, 맞아요. 그게 좋은 훌륭한 이 목표인데 그러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 목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비전. 내가 미래에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 미래에 꿈꾸는 모습. 그런 게 비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비전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만들 때는 좋은 비전, 이 선한 비전을 만들어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수학 선생님 되고 싶다라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이런 비전을 만들면 어떨까요?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뭐 좋은 일 같아 보이죠. 또 가수가 되는 사람,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나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전하는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 단순히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 남들에게 인기 있는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것보다 이러한 비전이 더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겠다. 아니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암 환자를 고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포함한 선한 가치를 포함한 그런 비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나는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게 미션인데 그렇게 해서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내가 그래 나는 오늘 공부하기로 했어. 책 한 페이지 봤네. 공부 다 했다. 그럼 이게 공부가 될까요? 나는 오늘 운동하기로 했으니까 심호흡 3번 했으니까 운동 다 했어. 그러면 이게 운동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농구 선수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션을 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내가 무슨 계획을 짤 때나 이럴 때 나는 일주일 동안 영어로 3시간 이상 대화하고 영어 책을 3시간 이상 읽고 영어 독후감을 한 편 이상 쓰겠다. 이런 거는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친구랑 노는 시간을 그러면 조금 줄여야 되겠고 아니면 뭐 잠자는 시간 일찍 일어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럼 기업가 정신은 아까 이제 혁신을 통한 이윤 추구라고 그랬고 플러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뭔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사회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면 그러면 사회가 결국 우리가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아니면 결국 인류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냥 멸망해버리는 그런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아요. 모두가.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선한 비전을 일단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미션, 목표를 정하는 거, 구체적인 목표. 거기에 따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이제 쌓는 거예요. 지식을 한 가지. 의사면 의학 관련된 지식을 계속 쌓고 아니면 뭐 동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서핑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면 의사가 된다고 하면 내가 조그맣게 한번 친구들 다쳤을 때 한번 이렇게 뭐 연고도 발라주고 뭐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그런 의학 관련된 그런 봉사활동, 의료봉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걸 도전하고 하는 건 좋지만 가장 또 그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가 새로운 거를 다 이룰 때에는 이러한 안에는 큰 그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장애물을 넘기가 쉽지